안녕하세요. 알레티브 운영자 김두일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오후 4시 30분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경상북도 의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13대 경상북도 의회 지난주 또 이번 주에 이어서 완료를 했다. 무슨 완료를 했느냐? 의장단 선출 완료를 했다. 자, 현재 국민의힘 경상북도 의회 의원 수는 58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13대 경북도의원 전체 수는 64명이다. 64명 가운데 58명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라면 의장단을 선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민의힘 단독 후보가 된다면 의장 후보가 되던 부의장 후보가 되던 상임위 각 위원장 후보가 되던 거의 뭐 선출된다라는 것은 따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투입이 됐다. 행정력이 투입이 됐다. 어떠한 명분으로 교섭단체 지원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섭단체 지원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정치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다면 정치활동에 지원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해요. 정치중립법과 상식의 간극이 생긴 것 아니냐. 그렇다면 관행적으로 이것을 이어온 것이라면 애매성과 모성을 이제는 제도적으로 뭔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관행이 지속되다 보면은 이게 마치 또 면죄부가 생길 수 있어요. 핑계거리가 될 수 있다. 예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자, 그렇다면 뭐가 흔들립니까?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경상북도 의회의 공무원들의 행정이 대다수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활동에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불신을 받게 되겠죠. 어떤 불신입니까? 도의원들은 도정 활동에 불신을 받게 되는 것이고 도의회 공무원들은 행정 불신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교섭단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도의원들이 정책 연구 개발을 통한 입법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참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이는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도민의 삶과 또 행복 추구, 또 지금 같은 시기에는 경기 안정 회복을 시키는 데 있어서 정책 연구 개발, 경북도 이철우 지사의 3선에 성공한 이철우 지사의 경북도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또 꼼꼼한 정책 검증에 따른 대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섭단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 공무원들, 경북도의 공무원들은 충분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64명의 제13대 경상북도의 의원들의 경북도민을 대표할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5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대표 후보를 선출하는데 이게 행정력이 투입이 됐다. 관행적으로 무엇으로? 교섭단체 지원제도라는 그 명분 하에 자 공정보다 신뢰가 먼저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남일보 피재영 기자의 또 칼럼을 함께 공유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프타임 간행이라는 위험이라고 나와 있죠. 간행이라는 이름의 위험. 이게 보면 영남일보입니다.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간행이라는 위험. 공무원들의 가치와 행정력에 또 존중이 필요한데 이 간행이라는 이름으로 이 애매함 또 그로 인해 논란이 일면 되겠느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피재용 기자 약간 또 안경도 쓰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한다.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을 견제하며 행정의 일탈을 바로잡는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지방의회는 누구보다 높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요구받는다. 감시자가 신뢰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 균형도 흔들리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이 나와요. 최근 경북도의회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의회 지원, 총회 지원 논란은 바로 그 지점을 묻고 있다. 자, 요 내용입니다. 최근 경북도의회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의원총회 지원 논란은 경북도의회 직원들이 지원을 했다.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이 행사 준비와 진행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도의회는 교섭단체 지원 조례에 따른 통상적인 행정 지원이었다고 설명을 했고,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사실관계와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법률적인 영역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지원한 대상이 핵심은 이거예요. 교섭단체 지원, 경북도의회 도의원들의 입법 또 정책 연구를 위한 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이었는가, 아니면 정치 활동을 지원을 했는가, 이게 가름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 후보 선출을 하는 거예요. 후보 선출을 하는 거다. 어떤 후보? 의장 후보, 부의장 후보, 상임위 위원장이 될 후보, 단독 후보를 선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64명의 경북도의회 13대 의원들 가운데 58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 선거를 통한, 투표를 통한 단독 후보를 선출하면 이게 교섭단체 역할로서 도민들의 또 삶을 위해서 무슨 득이 있는가. 그들만의 선거 투표 아니겠어요. 왜냐, 웬만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 의원총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 위원장 이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또 수일에 걸쳐가지고 또 늦은 시간까지 또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고 하면은 공무원들의 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나도 하고 싶고 쟤도 하고 싶고 쟤 이런 의미가 그래도 도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도의원들을 향해서 그런데 이분도 하고 싶고 저분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서로의 또 의견이 또 다르니까 투표를 해가지고 자꾸 이 합이 안 맞으니까 다시 재투표를 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민의 삶과 무슨 직결되는 도의정 활동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경상북도 도민들 거기에는 민주당 표를 던진 사람들도 있고 무소속으로 던진 사람들도 있고 국민의힘으로 또 후보에게 표를 던진 도민들도 있고 거기에서 각 지역구에서 또 승리를 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아우르는 그 지역의 모든 정치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을 아우르는 대표성을 띈 도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교섭단체 지원제도라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단독 후보 선출을 하는데 수일에 걸쳐가지고 많은 행정력을 투입을 하고 행사 준비까지 했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정치 활동을 하는데 또 행정력이 투입된 건 아닌가. 그렇죠. 경북도당 국민의힘 경상북 도의원들의 소속 58명이니까 경북도당에서 보좌관들이 또 뭐가 돼요. 또 도당 관계자들이 와서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꼭 여기에 공무원들의 행정이 투입되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 관행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관행적, 습관적. 응? 그러니 이게 경상북도의회가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장악을 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도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 여기 나오죠. 아쉬운 것은 관례적으로 지원을 해왔다. 공직사회에서 간행만큼 위험한 단어도 드물다. 잘못된 간행은 시간이 흐를수록 제도처럼 굳어지고 결국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게 된다.
우리 사회가 없애온 접대 문화와 권위주의적 의전, 줄 세우기 인사가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쳤다. 원래 그랬다. 라는 말은 설명이 될 수 있어도 정당화의 근원이 정당화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성관이도 위법이라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교섭단체, 경북도의회 공무원들이 교섭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있어가지고는 핵심이 뭡니까? 이 우리의 행정력이 이 단체에, 교섭단체에 투입이 됐을 때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8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가운데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장들을 뽑는 투표를 하는 그런 게 의정활동의 정치활동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도의정활동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도의정활동이라고 하면은 도민들의 모든 경상북도가 전부 다 뭐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 각 지역구에서 100%씩 유권자 투표율 대비 100%다 획득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단순하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상당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58명 빼고 64명 중에 6명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또 교섭단체를 한다고 거기에서 뭔가를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이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없다. 어떤 식으로 또 내용을 지원 조례는 행정을 규정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허용 범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면은 뭐 다 하기야 64명 중에 58명이 국민의힘이면 맞네요. 그것도 생각해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야, 그러면 전라도 쪽에 가면은 민주당이 거의 대세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쪽에 가도 도 지방의회 가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뭐예요? 이 교섭단체 지원 조례 제도와 관련되어 가지고 또 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제, 제도, 수립에 의한 내용들을 상당히 꼼꼼히 살펴볼 여지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제도에 허점이 있다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더 큰 문제는 제도의 허점이다. 교섭단체 지원 조례는 행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 분명하지 않다. 의원총회와 후보 선출회의, 행사 준비까지 지원 대상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같은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의회도 결국 보호받지 못한다. 손상되는 것은 도민의 신뢰다. 집행부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스스로에게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의회의 건의도 오래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법을 지켰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13대 경북도의회가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의장단, 상임위원장, 후보, 단독 후보 선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배적 여론은 무엇이냐? 국민의힘에서 단독 후보가 선출이 되면 본투표에서 당연히 선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경북도의회 공무원들이 이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여는 데 있어가지고 행정력이 투입이 됐다. 우리는 교섭단체 지원 조례에 의한 제도에 의한 또 행정 투입이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보이는 시선은 이게 무슨 교섭단체야? 이게 도민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본인들의 정치 활동 아니야. 국민의힘 58명 중에 의장 누구 할 건지, 부의장 누구 할 건지, 상임위원장 누구 할 건지 본인들끼리도 서로 하고 싶어가지고 희망자가들이 많아가지고 투표, 재투표 이렇게 이루어졌잖아.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범인이 묻는 것은 법을 지켰는가가 아니라 과연 공정했는가, 공정성이 있는가. 이 내용을 다 살펴보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를 지키고 있는가, 나아가 도민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경북도의회 도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영남일보 피재훈 기자의 칼럼입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의 위험이라는 내용으로 경북도의회 의장단 선출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이 투입된 교섭단체 지원 제도 조례에 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모레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알리TV 운영자 김두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